대영 제국은 흔히 강력한 해군과 광대한 식민지를 가진 국가로 기억된다. 18세기 후반 영국은 유럽 국가들 가운데 가장 먼 거리까지 영향력을 확장한 나라였다. 이 제국의 지도에서 호주는 늘 가장자리에 놓여 있다. 너무 멀고 등장 시기가 늦으며 세계사 서술에서는 짧게만 언급된다. 영국은 왜 이처럼 먼 땅에 사람을 보내 지속적인 정착 사회를 만들었을까? 유럽인이 도착하기 훨씬 이전부터 호주 대륙에는 인간 사회가 존재하고 있었다. 고고학적 연구에 따르면 호주의 인간 거주는 최소 6만 년 전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원주민 사회는 하나의 국가나 민족이 아니라 수백 개의 언어와 문화 집단으로 나뉘어 있었다. 그들은 도시를 세우지 않았고 문자를 남기지 않았으며 유럽식 국가체계도 갖추지 않았다. 대신 지역 환경에 맞춘 이동, 구전으로 전해지는 규범, 그리고 땅과 인간의 관계를 중심으로 사회를 유지했다. 이 구조는 영토와 경계를 전제로 한 유럽의 국가 개념과는 근본적으로 달랐다. 그래서 이곳은 존재하지 않았던 땅이 아니라 유럽의 기준으로 이해되지 않았던 세계였다. (18세기) 후반 영국이 호주에 정착을 시작할 때 규모 전쟁이나 정복 선언은 없었다. 대신 적용된 것은 당시 유럽 국제법에서 사용되던 개념 테라 널리어스였다. 테라 널리어스는 비어있는 땅이라는 뜻이다. 중앙 권력이 없고 토지 소유가 명문화되지 않았으며 유럽식 법 체계가 확인되지 않는 지역은 주권이 없는 땅으로 간주될 수 있다는 기준이다. 이 기준 아래에서 호주는 정복의 대상이라기보다 행정적으로 편입 가능한 공간으로 인식되었다. 이 방식은 이후 아프리카와 아시아에서도 반복적으로 사용되었고 호주는 그 초기 사례 중 하나였다. 18세기 후반 산업혁명을 겪은 영국은 급격한 도시화와 인구 증가를 경험한다. 도시 빈곤층이 늘고 생계형 범죄가 증가하면서 기존의 형벌 체계는 한계에 부딪힌다. 감옥은 포화 상태였고 사형은 점점 부담이 되는 선택이었다. 하여 사용된 방법이 범죄자를 해외로 이송하는 것이었다. 범죄자 이송 정책의 주요 목적지는 북미 식민지였다. 그러나 1776년 미국이 독립하면서 이 체계는 중단된다. 죄수를 보낼 공간이 사라졌고 영국은 새로운 대안을 찾아야 했다. 그 과정에서 다시 검토된 땅이 호주였다. 멀리 떨어져 있었고 해상 통제가 가능했으며 외부와의 접촉이 제한된 공간. 행정적 관점에서 호주는 현실적인 선택지였다. 1788년 범죄자들을 태운 영국 함대가 시드니 인근 해안에 도착한다. 이 함대를 퍼스트 플릿이라 부른다. 초기 정착은 연속된 실패의 과정이었다. 농업은 잘 맞지 않았고 식량은 부족했으며 질병과 갈등이 이어졌다. 이 시기에 호주는 완성된 국가라기보다 정착이 가능한지 시험받는 공간에 가까웠다. 영국의 정착이 시작되면서 호주 원주민 사회는 급격한 변화를 맞이하게 된다. 전면적인 정복 전쟁이 벌어지지는 않았지만 정착의 확산 자체가 기존 생활 방식과 충돌했다. 유럽식 농업과 목축은 토지 사용 방식을 바꾸었고 이 과정에서 원주민들의 이동 경로와 생계 기반은 점점 제한되었다. 여기에 유럽에서 유입된 질병이 더해진다. 천연두를 비롯한 감염병은 면역이 없던 원주민 사회에 큰 영향을 미쳤다. 하여 19세기 동안 원주민 인구는 급격히 감소하게 된다. 이후 영국 식민 행정은 원주민을 정착사회 밖의 존재로 분류하거나 보호라는 명목 아래 분리관리하는 정책을 시행한다. 이 시기 형성된 제도와 인식은 20세기까지도 호주 사회 전반에 영향을 남기게 된다.
영국과 호주 사이의 거리는 정치에도 영향을 미쳤다. 명령과 보고는 수개월, 때로는 1년 이상이 걸렸다. 그 사이 현지 총독과 관리들은 자율적으로 판단해야 했다. 법과 규칙은 현장에서 해석되었고 상황에 맞게 조정되었다. 이 경험은 중앙보다 현장을 중시하는 행정 문화를 남기게 된다. 영국의 범죄자 이송은 호주 정착의 출발점이었지만 영구적인 제도는 아니었다. 1788년 퍼스트 플릿 이후 영국은 약 80년 동안 범죄자 이송을 지속한다. 이송은 호주 전역으로 확대되었고 지역에 따라 노동력으로 활용되는 방식 또한 달랐다. 그러나 19세기 중반에 접어들며 자유 이주민의 수가 늘어나고 현지 사회가 점차 안정되면서 범죄자 이송에 대한 반감도 커졌다. 호주 내부에서는 이송지라는 이미지에서 벗어나려는 요구가 등장한다. 그 결과 영국은 점진적으로 이 정책을 중단한다. 현재 시드니가 위치한 지역인 뉴사우스웨일스주에는 1840년 이송이 종료되었고 호주 남쪽에 위치한 태즈메이니아 섬에는 1853년에 종료되었다. 그리고 1868년 서호주 이송을 끝으로 영국의 범죄자 호주 이송은 공식적으로 막을 내린다. 이후 호주는 범죄자를 받아들이는 식민지가 아니라 자유이주와 자치 확대를 통해 다른 성격의 사회로 전환된다. 초기 호주 사회에는 유럽식 귀족 계층이 뿌리 내릴 시간이 없었다. 대부분은 죄수 출신이거나 그 후손, 혹은 행정과 군사 인력이었다. 이 구조는 신분보다 기술과 노동을, 형식보다 실용을 중요하게 만드는 사회로 이어졌다. 이는 처음부터 설계된 결과가 아니라 정착 과정에서 형성된 특징이었다. 현재는 전체 인구의 약 3에서 4%가 원주민으로 분류된다. 이들은 대도시, 지방도시, 북부와 내륙 지역 등 다양한 공간에 분포해 있다. 법적으로 원주민은 다른 호주 시민과 동일한 지위를 가진다. 투표권을 포함한 시민권은 이미 오래전에 인정되었고 별도의 분리된 국가나 행정구역은 존재하지 않는다. 동시에 원주민 문화는 현대 호주 사회의 한 부분으로 공식적으로 다뤄지고 있다. 공공행사, 예술, 지명, 언어복원 등에서 원주민의 존재는 과거가 아닌 현재의 문화로 자리하고 있다. 이러한 역사적 경로를 거치며 호주는 하나의 특징적인 국가로 형성된다. 19세기 후반 이후 영국계 이주민을 중심으로 한 정착이 이어졌고 20세기 들어서는 유럽, 아시아, 중동, 태평양 지역에서 다양한 이민이 지속적으로 유입되었다. 그 결과 현대의 호주는 이민 배경을 가진 인구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국가다. 현재 호주 인구의 약 30%는 외출생자이거나 부모 중 한 명 이상이 해외 출생자다. 국가는 이를 동화보다는 공존의 방식으로 관리해왔다. 법과 제도는 단일하게 유지되지만 언어, 종교, 생활 방식의 다양성은 사회 구성의 한 요소로 받아들여진다. 이러한 구조는 초기 정착 사회에서 형성된 실용 중심의 문화와 맞물려 비교적 유연한 사회 분위기를 만들어왔다. 오늘날의 호주는 영국에서 출발했지만 영국과는 다른 사회이고 원주민 사회, 죄수 이송의 역사, 그리고 이후의 이민 흐름이 겹쳐 만들어진 국가다. 호주는 대영 제국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정착지였다. 이 거리는 통치의 방식과 사회 형성의 속도를 결정했다. 이 나라는 하나의 계획으로 만들어졌다기보다 제국의 조건과 거리라는 환경 속에서 형성되었다. 그리고 같은 제국 아래에서 인도, 남아공, 홍콩은 전혀 다른 방식으로 만들어진다.